식사들 하셨습니까? 비가 한번 오더니 확실히 날이 좀 선선해졌습니다. 이제 밤에 유리창 열고 자기가 추울 정도로 많이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고 라이딩하기 좋은 9월이니까 즐겁고 행복한 안전한 라이딩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 특성상 40대 이상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거나 입문 초보분들이 많은 보는 성격에 맞게 오늘 이야기는 초보 때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 하는 브레이킹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브레이킹이라는 것이 오토바이를 오래 탄 고수들도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초보 때부터 초장에 버릇을 잘못 들여 놓으면 고치기 힘든 것이 이 브레이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브레이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 구조를 좀 알아야겠죠. 그리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브레이킹 요령도 필요하겠죠.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정지거리란 무엇인가입니다. 오토바이 사용자가 도로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했을 때 제동거리는 오토바이가 정지하는데 걸리는 전체의 거리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사고거리, 그러니까 반응거리와 제동거리를 더한 값이라고 합니다. 즉 오토바이 사용자가 인지하고 반응하는 동안 일정 거리를 주행한 후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0까지 줄일 때 오토바이는 계속 움직이겠죠.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32km와 64km에서의 정지거리가 12m와 36m로 속도가 높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100km를 달린다면 이 속도에 비교한다면 제동거리는 87.89m가 맞나요? 문과라 산수가 안 돼서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더 모르겠습니다. 어떤 놈이 이런 수식을 만들어서 삶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사실 이런 거 몰라도 사는데 이상은 없는데 유튜브 하다 보니까 별걸 다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결과는 이렇고요.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이과분들 혹시 틀리나 맞나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정도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동거리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늘어날수록 제동거리는 제곱으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다 그게 다가 아니죠. 도로의 노면 상태나 오토바이 브레이크 정비 상태, 타이어 상태, 라이더의 조작 능력이나 반응 속도에 따라 제동거리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가급적이면 좀 서행을 해야 되죠. 만약 라이더가 초보라 잘못된 브레이크 조작을 한다면은 제동거리는 더 늘어날 뿐 아니라 사고로 이어지는 아찔한 상황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오토바이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감안하고 라이딩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브레이킹을 하기 위해서는 브레이크 구조를 알면 훨씬 오토바이 조작하는데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생산 회사가 다를 뿐이지 구조는 거의 다 동일한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사실 이게 자동차나 자전거 브레이크도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스칼 원리를 이용해서 밀폐된 비압 축성 유체의 한 부분에 가해진 압력의 변화가 유체 전체와 용기 벽에 동일한 크기로 전달되는 유체 역학 원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진짜 무슨 말이지. 카브라타에 사용되는 베르누이 원리와 이 파스칼 원리는 운송기관 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원리를 17세기, 18세기에 만들었던 이분들은 진짜 얼마나 똑똑한 분인지 저 같은 문과놈은 가늠도 안 됩니다. 각설하고 구조를 보시면은 브레이크 레버, 마스터 실린더, 호스, 캘리퍼, 라이닝, 디스크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오토바이에는 드럼 브레이크가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드럼은 이야기하지 않고 디스크 이야기만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각 부위별로 주의사항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오토바이를 기변하면은 브레이크 레버를 순정이 아닌 시중에 이쁜 레버로 교체하는 경우가 많죠. 저는 한 번도 레버를 교체한 적이 없어서 왜 바꾸는지 솔직히 이해는 좀 안 됩니다. 시중에 파는 레버는 딱 봐도 불편하게 생긴 것들이 좀 있죠. 그냥 색깔만 이쁜 쓰레기가 넘치는 곳이 이 레버 시장 같습니다. 특히 손가락 닿는 부분이 라운드되어 있지 않고 각져 있는 레버들이 많은데 이거 은근 오래 타다 보면 손가락 아픕니다. 손가락 닿는 부분이 라운드 형태로 되어 있고 레버 간격 조정이 가능한 것이 가급적이면 좋습니다. 손이 작거나 손가락이 짧은 분들은 레버 간격이 넓은 것은 진짜 고통스럽죠. 적당한 간격으로 조정해서 쓰면은 반응 속도나 피로감이 훨씬 줄어드니까 꼭 알맞게 조정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아마 마스터 실린더를 분해해본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은근 좀 부품이 좀 많고 부품이 작아서 내구성이 아주 뛰어나진 않게 생겼습니다. 실린더에서 유압을 제어하는 부분에 작은 고무니금으로 된 리데나라는 실링이 들어가는데 이게 마모되거나 삭으면은 브레이크로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또 부품이 녹이 나거나 녹아서 기능이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일련의 원인은 브레이크 오일이 오래돼서 수분 함량이 늘어나면 생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분 체크를
1년에 한 번은 하시고 2, 3년에 한 번은 오일을 교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한 것이 오일이 오래되고 오염이 되면은 확실히 브레이크가 밋밋하게 잡히고 브레이크 제동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정도로 제동 성능에 가장 영향이 많은 부분입니다. 브레이크 오일 한 병값 엔진 오일 값이랑 거의 비슷하죠. 한 번 갈아야 몇백 cc 안 들어갑니다. 아끼지 말고 꼭 주기적으로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브레이크 오일 교환 하나만으로도 목숨을 살릴 수도 사고를 낼 수도 안 낼 수도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다음은 브레이크 호스입니다. 브레이크 호스가 제일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죠. 존재 자체를 잊고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지간하면 핸들을 교환하거나 사고가 나지 않으면 교환할 일도 없고 고장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매뉴얼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꼭 점검하고 3, 4년에 한 번은 교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하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브레이크 오일도 일반 고압 고무 호스가 있고 고급 메쉬 호스도 있습니다. 이 호스 교환하는 것이 보기보다 좀 비싸죠. 제가 한번 갈아봤는데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만세 핸들로 바꾸느라 호스가 짧아서 한번 교환을 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가격이 좀 나갔던 기억이 좀 있죠. 문제는 호스를 메쉬 좀 좋은 것으로 교환했는데 확실히 제동력이 좋아지는 것을 체감할 정도로 좋았다는 겁니다. 괜히 레이싱용이나 알차 오토바이들이 메쉬 호스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왜 그런지 확실히 느꼈죠. 하지만 일반 오토바이는 그냥 순정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사고가 나서 파손되지 않는 이상 문제없이 오래 사용하죠. 그러나 호스 표면에 작은 크랙이 생긴 것을 발견한다면 무조건 교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언제라도 주행 중 터지면은 그 목숨은 내 목숨이 아닌 것이 되기 때문이죠. 주기적으로 손상, 노화 여부를 확인하셔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순정도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긴 하지만은 고압 호스집에서 제작해도 이보단 비쌀 겁니다. 그냥 순정으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마도 브레이크 성능에 가장 영향이 있고 브레이크 성능을 좌우하는 것이 캘리퍼일 겁니다. 단동식, 복동식, 2P, 4P, 6P 막 이런 용어로 성능을 자랑하죠. 단동식은 한쪽 면에만 피스톤이 장착된 브레이크라는 뜻이고 아무래도 피스톤이 한쪽에서 밀면 성능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복동식은 양쪽에서 피스톤을 밀어서 꽉 물고 있다는 뜻이고요. 2P, 4P, 6P 뭐 이런 식으로 피스톤이 쌍으로 2개, 4개, 6개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뭐 간단하죠. 그래서 복동식은 2P, 사진처럼 원 하나만 보이는 것이 있고요. 뒷바퀴에 대부분 이런 브레이크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4P는 원이 2개죠. 대부분 앞바퀴에 이런 브레이크가 달려있을 겁니다. 그래서 캘리퍼 복동식은 3P, 5P, 7P 이렇게 호스로 표기하는 경우는 없죠. 단동식은 1P, 2P, 3P가 있습니다. 특히 뒷바퀴가 단동식 1P로 되어 있는 오토바이가 가끔 눈에 보이죠. 간단하게 생각해도 캘리퍼는 피스톤이 여러 개 양쪽에서 밀수록 브레이크 성능은 좋아질 겁니다. 왜? 잡는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메이커보다는 피스톤 개수가 많은 브레이크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성격과 타이어 사이즈에 맞게 브레이크를 장착하기 때문에 무조건 피스톤이 많은 브레이크가 좋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바퀴가 작고 얇은데 브레이크가 과하게 강력하다면은 타이어가 못 버티고 이탈하거나 슬립하게 되는 경우 바로 자빠링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고성능 유명 메이커 비싼 돈을 들여서 브레이크 캘리퍼나 라이닝으로 교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브레이크 성능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반드시 그것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관리만 잘해도 충분하다 이겁니다. 정리는 간단합니다. 타이어 교환할 때 라이닝이랑 캘리퍼 좀 봐주세요 하시면 되죠. 어차피 힐 뺄 때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라이닝 교환할 때면은 캘리퍼 피스톤 확인하셔서 꼭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앞바퀴는 물이나 오염물질이 많아서 캘리퍼가 쪄들어서 안 움직이고 고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캘리퍼 피스톤이 안 움직이면은 브레이크 성능이 안 나오는 것은 분명하고 문제는 라이닝과 디스크도 같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닝과 디스크 사이에 공간이 몇 미리밖에 안 되는데 피스톤이 고착되면 반드시 라이닝이 한쪽으로 쏠려서 소리가 난다거나 한쪽은 멀쩡하고 한쪽은 몽땅 닳아버리고 디스크에 라이닝이 계속 닿아서 과도한 마찰로 디스크가 열받아서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견적 운행이 나오는 것이죠. 보통 라이닝은 운전 습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2에서 5만 정도의 교환을 합니다. 디스크를 갈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으나 10만을 타도 문제가 없는데 캘리퍼가 고착이 되는 고장이 난다면 한 방에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또 타이어가 많이 닳아있으면 브레이크 성능은 많이 줄겠죠. 타이어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브레이크 구조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상적인 최대 성능을 내기 위한 브레이킹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단순 무식하게 브레이크 레버를 꽉 잡아 브레이킹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둘째는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법입니다. 엔진 브레이크는 자동차든 오토바이든 많이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도 잘 사용하면 전기차 회생제동처럼 브레이크를 아끼면서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브레이크 라이딩이 아끼고자 엔진과 미션, 클러치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사용은 안 되고 적당히 잘 써먹으면 정말 쾌적한 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수동 오토바이를 처음 접하거나 입문하는 경우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클러치 조작 미스로 시동 꺼지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들 고생을 하시죠. 출발하거나 정차할 때 시동을 꺼먹으면 라이딩하는 친구들이 쪽을 주면서 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가 브레이크만 잡으면 클러치를 습관적으로 잡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고속으로 달리다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같이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뒷바퀴 접지력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냥 내다 꼽는 것 같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서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거나 앞바퀴도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도 항상 브레이크와 클러치 레버에 손을 올리고 운전하라고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클러치 레버에 손가락 올리고 있으면 급제동 시 같이 클러치를 잡을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아주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무의식 중에 급제동 시 당황하면 지금도 가끔 클러치를 잡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앞바퀴가 사라지거나 뒷바퀴가 잠겨서 오토바이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넘어지거나 까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건 고속이건 저속이건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클러치 레버에서 손을 떼고 브레이크 레버에만 손가락 한 개 내지 두 개를 올리고 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로틀 컨트롤하는 오른쪽 손가락을 브레이크 레버에 갖다 놓고 운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서 평시에는 그냥 스로틀을 감아 쥐다 속도를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브레이크 레버에 손가락을 올리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능력되면 계속 손가락을 올리는 훈련을 해서 습관화하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저는 좀 습관을 바꿨습니다. 정차 시에도 클러치를 잘 안 잡습니다. 신호등이나 교차로에 정차하기 전에 기어를 중립으로 먼저 빼놓고 정차를 합니다. 그러면 클러치를 잡을 일이 없어서 그나마 습관이 좀 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을 따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할리 탈 때 정차 시에 중립으로 기어가 잘 안 빠져서 생긴 습관입니다. 기어를 일단으로 내리고 반 클러치를 한번 잡아야 중립으로 빠지는 할리 특성 때문에 클러치가 무거워서 이게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완만한 코너에서는 기어를 한 단이나 두 단 변속하는 것만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서 속도를 조절하고 코너에 진입하고 반대로 급격한 코너에서는 강하고 짧게 브레이킹을 하고 기어를 원하는 속도에 맞추고 스로틀로 속도를 조절하며 코너를 빠져나갑니다. 만약 코너에서 속도가 너무 빠르면은 가끔은 뒷브레이크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코너에 들어가서는 브레이크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은 최대한 빠르게 코너를 빠져나가기 위함도 있지만은 코너에서 앞브레이크를 사용하면은 오토바이가 일어서서 직진하는 성질이 있어서 경로를 벗어난 주행을 하게 되죠. 즉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노견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코너 전에는 충분한 브레이크와 기어 변속으로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코너에 진입을 합니다. 코너 전에 브레이크를 강하고 짧게 잡는 것은 오토바이가 앞 브레이킹에 앞쪽으로 무게가 실려서 코너에서 리닌도 더 잘 되고 앞바퀴의 접지력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오토바이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사용하기 어려운 방법이죠. 오토바이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그냥 최대한 코너 전에는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코너에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리막에서 클러치 잡는 습관을 들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어를 내려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고단 기어에서 시동이 꺼지려고 하니까 클러치를 잡고 속도를 브레이크로 조절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습관이죠. 제가 그러다가 몇 년 전에 한번 제대로 깔았죠. 그리고 내리막에서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같이 잡는다면은 앞바퀴가 사라지면서 넘어지는 아찔한 경험을 하거나 클러치를 잡는 순간 경로를 이탈해서 도로 밖으로 나가거나 중앙선을 넘어서 위험한 순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내리막에서는 클러치를 잡아서는 안 됩니다. 코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무조건 기어를 내려서 엔진 브레이크로 주행하는 것이 브레이크 부담도 줄이고 안전한 라이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킹은 처음은 살살 그리고 갈수록 리니어하게 세게 잡는 훈련을 처음부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 뿐만 아니라 평생을 오토바이 타신 분도 그렇게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거론한 브레이크의 손가락 하나 정도는 브레이크 레버에 항상 위치해서 빠르게 반응할 수 있게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응급 상황에선 이 브레이킹이 0.0001초가 생사를 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응을 준비하는 습관도 중요하죠. 급할수록 클러치는 절대 잡지 않는다라는 것을 절대 명심하고요. 브레이킹 후 시동이 꺼져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시동이 꺼질 정도로 속도가 줄었다면 저속이고 사고 위험도 줄어든 상태일 겁니다. 시동 꺼먹는 것에 너무 집착하시면 반드시 큰일 치르죠. 그리고 브레이킹하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브레이크 레버에 손가락을 올리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자세로 브레이킹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게 아무리 손가락을 브레이크 레버에 올리고 주행을 해도 스로틀을 비틀어야 하는 동작 때문에 손목이 꺾이는 현상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손목이 꺾이게 되면 제대로 된 브레이킹이 불가능하므로 스로틀을 한 번 더 감아쥐어서 손목을 항상 일직선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에 제대로 브레이크 레버를 잡지 못해서 브레이크 타이밍을 놓치는 경험을 할 수 있죠. 브레이킹은 시간과 싸움이고 습관이 많이 좌우될 수도 있고 평소 정교하고 정확한 연습이 빠른 브레이크를 보장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고 정교한 빠른 브레이킹은 목숨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는 앞바퀴가 70에서 75% 제동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뒷바퀴는 25에서 30%를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뒷바퀴 브레이크는 브레이크에 기여하는 부분이 적어서 단동식이나 복동식 입혀도 충분한 제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 엔진 브레이크까지 동원한다면 추가로 10에서 20% 정도 제동력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클러치를 동시에 잡아버리면 반대로 마이너스 20에서 30% 정도 제동력이 감소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뒷바퀴 접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오토바이 자세 제어 및 제동에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원래 급제동 시 기어를 내리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제동력은 엄청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진 순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당황해서 클러치만 안 잡아도 반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기어 시프트 다운한다는 것은 발에서도 안 되고 시도해서도 안 되는 테크닉이 되겠죠. 그렇다면 최선의 제동력을 낼 수 있는 테크닉은 앞과 뒷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동차는 앞에 60% 뒤에 40% 정도의 브레이크가 자동 분배되어 작동되지만은 오토바이는 그렇지 않고 따로 브레이크를 만든 이유는 브레이킹에 따라 오토바이 밸런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코너에서 브레이킹은 오토바이가 똑바로 가려고 일어난다는 말씀을 들었다시피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앞뒤 브레이크를 따로 조작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자제어 장치가 많아서 ABS, TCS, IMU 관성장치, 모션 트래킹 브레이크, 각종 전자장비가 장착된 오토바이는 그냥 앞브레이크만 사용해도 알아서 뒷브레이크까지 연동되어서 작동하는 장치가 있기도 합니다. 코너에서 브레이킹을 해도 오토바이가 일어서는 동작을 막아주는 IMU, 모션 트래킹 브레이크가 있어서 걱정 없이 타셔도 된다고 합니다만은 하지만 이런 전자장비가 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자장비란 작동 범위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전자장비에 입력된 작동 범위 안에서 오토바이 전자장비가 사람이 하기 어려운 미세한 조작을 대신해 주기는 하지만은 정상 작동 범위를 넘어서면은 결국 오토바이 전자장비가 작동해도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전자장비가 오토바이를 놔버린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자동차의 네 바퀴는 전자장비가 놔버려도 넘어지지는 않는데 오토바이는 두 바퀴라 반드시 넘어지는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오토바이는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본인 오토바이 한계를 꼭 확인하시고 정상적인 작동 범위 안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혹 전자장비에 무한 신뢰를 하거나 전자장비만 믿고 무리한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언젠가는 경을 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만약 전자장비가 다 해준다면 오토바이가 넘어지거나 까지는 일은 없어야 하는데 절대 그렇진 않거든요. 가장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은 오토바이 전자장비가 개입될 정도로 운행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타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브레이크와 클러치를 동시에 잡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소 연습으로 브레이크 조작은 부드럽게 시작해서 강하게 리니어하게 조작을 해야 합니다. 셋째, 브레이크 조작에 따른 오토바이 움직임을 이해하고 조작해야 합니다. 넷째, 브레이크는 생맥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시고 주기적으로 정비하셔야 합니다.
5번째, 앞뒤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사용하되 엔진 브레이크도 적절하게 이용해야 최대 제동력이 나옵니다. 6번째, 전자장비 믿고 방심하거나 과신하고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7번째, 평소에 연습을 해야 제대로 한번 써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브레이킹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아주 사소한 습관과 버릇이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브레이크 조작이죠. 항상 이미지 트레이닝과 연습 그리고 긴장을 풀지 말고 주행하셔야 아주 사소한 사고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과신하거나 과욕을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과신과 과욕만 부리지 않아도 80~90%는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최고의 브레이크는 안전입니다. 안전한 라이딩이 우리 신체와 목숨을 유지하고 보호해줍니다. 이제 가을 분위기가 약간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